요즘 식당 사람 구하기 진짜 어렵다고 하죠. 인력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음식점이나 호프집이나 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짐작하고 남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인력 대란이라고 벌어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여기에서 찾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42,701원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요.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180만 4,339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은요. 184만 7,040원입니다. 실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4만 2,710원이 많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실업급여 하한선이 이런 거예요. 실업급여 하한선이. 예, 실업급여 하한선이 이런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고용보험 지급 금액 인상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직전 평균 임금에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인데 50%를 주느냐 60%를 주느냐. 지금 2019년 10월 1 이후에는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10%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평균 임금을 따져보면요. 이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훨씬 많은 사람이. 실제로도 말입니다. 184만 원이 아니라 더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고용보험 지급기간도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240일을 지급을 하다가 30일을 늘려서 270일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간도. 그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일하고 4개월 놀고 6개월 일하고 4개월 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식당의 인력 대란은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배달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새로운 직종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통제 방역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배달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뭔가 수요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는요 아무래도 이게 인건비도 올라가지만 인력도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실제 2017년 10월에 29만 3천 명이었던 20, 30대 취업자만 말하는 20, 30대 배달 라이더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에는요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40.7%가 증가했어요. 40.7%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 식당에서 혹은 호프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넘어갔을까요? 많이 버니까. 한때는 말입니다. 배달 라이드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했어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이게 최저임금이 180만 원에 비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바하는 것보다가 주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가 이게 배달하는 게 낫다 해서 배달로 쫙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는 인력이 쭉쭉 빠진 거예요. 쭉쭉 빠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인건비는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건비는. 말도 못하게 올라갔죠. 그러니 식당의 인력 대란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당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식당이 참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가면 여러분 더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음식 서비스는 15,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업 판매는 16,000명이 부족합니다. 경영행정사무는 2만 명이 부족하고요. 운전이나 운송에는 3만 1,000명이 부족하고요. 제조업이나 단순 제조업에서도 14,000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업종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적어서 그렇다. 더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인력의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낮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또 실업급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업보험이라는 게 지금 고갈 직전이잖아요. 고갈됐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 손을 보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배달업 같은 경우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점점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아져야 됩니다. 한번 떠난 직원들은 다시 그 업종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손에 만져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그만두고 내가 식당에 알바로 취직하겠다. 식당에 홀서빙 직원으로 취직하겠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 1000만 원을 손에 쥐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분명히 이게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는 실업급여를 주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와 저건 참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손을 봐야 되고요. 무조건 퍼주기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좀 정성 들여 봐야 됩니다. 주휴수당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좀 정성 들여 봐야 되고요. 또 많은 알바생들이 식당이나 주점에 취업을 했을 때 그들에게도 일정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열정에 기댄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먹고 사는데도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거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늘 버티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